실무에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24시간이 그렇게 힘든 건가요? 그걸 못 기다려요. 우리가 이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누구한테? 맞아요. 온라인 금융업자가 이걸 어떻게 사업 구조를 확립하느냐. 선물 같은 개선 방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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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다음 5번째 공시기간 합리화입니다. 실무에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24시간이 그렇게 힘든 건가요? 정말 축소가 필요하다고 봐야 되죠. 24시간이 금융 업무를 하는 데 대해서는 너무 시간이 길어요. 금융사 입장에서는 대출자를 모집하게 되면 그 대출자를 분석하는 데만도 하루 이틀의 시간이 걸려요. 그 대출자가 대출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나서도 기본적인 수를 받는 또 하루 이틀이 걸리고 모든 게 빨리 올라가서 금융사에 투자를 받아서 펀딩이 돼야 되는데 이 공시기간 24시간이라는 정책 때문에 대출에 하루에 지연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루가 24시간이 다른 사람들은 뭐 자고 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렇죠. 이탈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걸 못 기다려요. 원투표 업체들이 대출자를 모집할 때 아파트 담보대출 13% 15%에 모집했어요. 플랫폼 이용수수료까지 하면 17, 18%였고 근데 지금은 투자자한테 주는 수익이 거의 10%고 플랫폼 이용수수료가 3.5% 부가세까지 4%를 받는 거죠. 그럼 고객이 부담할 수수료는 14%인 거죠. 근데 어느 누군가가 내가 피플펀드에 대출을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서류까지 다 제출했는데 공시기간이 있습니다. 24시간 뒤에 보시죠. 근데 24시간 뒤에 자금이 집행되냐? 아니에요. 또 펀딩을 해야 되잖아요. 하루 이틀 펀딩을 하고 대출 기표까지는 대출 고객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기표 받는 데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고객의 이탈이 상당히 많아요. 24시간을 줄여준다면은 그 이탈률을 막을 수 있고 그 24시간이 업체들한테는 한 3일 단축하는 효과처럼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개인 고객들이 꼭 이건 알으셔야 돼요. 실제로 내가 카카오뱅크라든지 금리비교 어플을 통해서 한도 조회 서비스를 한번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금융사에 갔을 때 거의 일주일간 대출이 안 돼요. 다른 데서 대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내가 한도 조회를 해보겠다 그냥 재미삼아서 이렇게 조회를 해도 고객들한테 피해가 날 수 있어요. 이렇게 조회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공시기간 합리화는 꼭 필요해요. 특히 담보보다는 신용대출 쪽에서는 절실하다고 느껴야 되는 거죠. 이건 사실 현장에 없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표면적인 것만 보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그래도 이 공시 기간을 둔 이유가 있잖아요. 미리 공시를 해서 미리 투자자들이 좀 먼저 좀 살펴봐라. 잘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라. 저는 이건 되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좀 시간이 단축되고 한다 그러면 리스크는 좀 있지 않을까요? 그때 P2P 금융 시절 네네. 그때는 투자자들이 묻지마 투자였었어요. 금융위 입장에서는 공시기간을 만들어서 이 광풍 투자를 약간 잠재우자는 취지였고 지금은 충분히 잠이 들었었어요. 이제는 이걸 없애도 되지 않을까? 완화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나온다는 거죠. 이번 규제 사항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주선 업무 수수료 수치 제도. 우리가 이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누구한테? 맞아요. 사입자한테 이제 수수료를 정정당당하게 받을 수 있다. 전에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차입자한테 맞아요. 수수료를 받았지만은 근데 지금은 주선은 내가 고객이 왔어요. 나 대출 좀 해주겠니? 근데 내가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너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너를 소개시켜서 대출을 받게 해줄게. 대신에 너 나한테 수수료를 내. 그게 주선인 거죠. 이제 온라인 투자 금융업자가 고객을 중개 주선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금융사한테. 그러면서 중개 수수료를 고객한테 받겠다는 거죠. 중개 주선업이 원래 특정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온라인 금융업자가 중개 주선까지 할 수 있다. 수익 구조가 다변화된 거죠. 중개를 한다는 건 일반인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투업자니까 이제 중개도 할 수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우리가 또 소화 못하는 물건들을 타 원투 업체한테 또 소개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거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까지 이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을 좀 내면 원래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명문화돼서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번부터 6번까지 나온 규제 사항 중에 우리가 이제 원래도 했지만 지금은 좀 더 정확해지고 확실해졌다라는 게 사실 이번 규제 개선 방안의 가장 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번 규제 개선안에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온라인 금융업자가 이걸 어떻게 사업 구조를 확립하느냐.
그게 가장 큰 해결책을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거죠. 풀어주지 못했던 게 특중개 주선업이었었어요. 이걸 허용해 주냐 마냐의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 해결해 준 거였죠. 근데 이제 법령상 마지막 하나 키포인트 남은 게 보험 쪽이에요. 보험만 해결해 주면은 법령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모든 업무를 다 열어줬다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규제 개선 방안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그리고 더 확대돼서 나오길 바라고 선물 같은 개선 방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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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들 다 정리를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 요 개선 방안들 잘 고민하셔서 여러분들이 사는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기업의 성장에도 발전에도 많은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